남편이 퇴직하던 날 나는 웃었다. 회사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고 아이들이 케이크를 사왔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수고했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여행도 다니고 오붓하게 지내겠다며 부러워했다.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만큼은 정말 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뭔가 두렵다거나 걱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뭔가가 바뀌겠구나 싶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뭔가가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깊숙이 내 일상을 흔들어 놓을지. 남편의 퇴직 첫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수십 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그 시간이 좋았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오직 나만 있는 그 20분. 커피 향이 퍼지고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냥 멍하니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건 사치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커피를 막 컵에 따르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나왔다. 잠옷 바람에 눈을 비비며 벌써 일어났어? 나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을 들었다. 텔레비전이 켜졌다. 아침 뉴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커피는 혼자 마시던 커피와 맛이 달랐다.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했다. 나도 막연히 그럴 줄 알았다. 같이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오래 못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하게 될 줄 알았다.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을 돌리다 뉴스를 틀었고 뉴스가 끝나면 다큐멘터리를 봤고 점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다. 오늘 점심 뭐야? 처음엔 그냥 물어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이 매일 반복됐다. 나는 슈퍼에 다녀오고 뭘 해먹을지 생각하고 냄비를 올리고 반찬을 차리고 밥을 퍼담았다. 그러면 남편은 앉아서 먹었다. 맛있다는 말도 가끔 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더니 말했다. 이거 지난주에도 먹지 않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릇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가스불을 껐다. 행주를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미 닦아놓은 싱크대를 또 닦았다. 그게 내가 화를 참는 방식이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퇴직하면 쉬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근데 동시에 나는 퇴직한 적이 없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집안일을 했다. 장을 받고 밥을 했고 청소를 했고 세탁을 했고 때로는 일도 했다. 명절마다 전을 부쳤고 부모님 병원 예약을 잡았고 집 수리가 필요하면 기사님께 연락했다. 그 일들이 갑자기 2배가 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오전 내내 혼자 집을 쓸고 닦으면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 혼자 밥 먹고 싶은 걸 대충 먹는 시간. 전화 한 통 하면서 소파에 기대어 있는 시간. 그게 다 사라졌다. 집은 같은 집인데 공기가 달라졌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상하게도 큰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빨래를 개켜서 안방에 가져다 놓으려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거실에 들어오고 고양이처럼 늘어진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순간 멈췄다. 저 사람은 쉬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빨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방에 빨래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났는데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나도 몰랐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 말을 꺼내는 게 무서웠던 것 같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만 생각한다고 할까봐.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외롭다는 말처럼 들릴까봐. 아니면 당신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말처럼 들릴까봐.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많은 것을 건드릴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입을 닫았다. 그리고 행주를 들고 싱크대를 닦았다. 우리 사이에 말이 없어진 건 천천히였다. 갑자기 다투거나 큰 소리가 난 게 아니었다. 그냥 조금씩 말이 줄었다.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남편은 뉴스 해설자가 하는 말에 반응했고 나는 국그릇을 밀고 당기며 밥을 먹었다. 자기 전에 잘 자라는 인사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이불을 당기면 남편 쪽으로 넘어가고 남편이 뒤척이면 나는 깨고. 같은 침대인데 같은 공간 같지 않았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지? 싸운 것도 아니고 틀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서로에게서 멀어진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나 이번 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보자. 나는 괜찮다고 밥 한번 먹자고 했다. 그리고 만났다. 오래된 단골 분식집, 떡볶이랑 순대를 시켜놓고 처음에는 아이들 얘기, 건강 얘기, 이것저것 가벼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어때, 진짜로? 그 진짜로 라는 말이 나를 건드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솔직히 좀 힘들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말보다 눈물이 앞섰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울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분식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나는 조용히 울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게 고마웠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없어진 것 같아서. 그 말이 맞았다. 정확히 그거였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나는 항상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었다. 그 이름들이 나의 일부이고 나는 그것들이 소중했다. 그런데 그것들 말고 그냥 나로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인 채로 있는 시간. 그게 사라졌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졌다. 친구는 내 손을 잡았다.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말하면 될 것을 왜 혼자 싱크대만 닦고 있었을까? 내가 힘들다는 말이 남편을 탓하는 말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지쳐있다는 말이었는데 그 구분을 나도 오래 헷갈렸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은 그냥 지나갔다. 나는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는 계속 미루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이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내일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모레는 뭔가 어색할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저녁이었다.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그도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퇴직했지만 나는 아니야.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다. 떨리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한동안 그냥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흘렀고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갔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덧붙이지 않았다. 그 말 하나로 충분했다. 남편이 뭔가를 이해했는지 그냥 넘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싱크대 앞에 섰다. 전날 저녁 그릇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가 수세미를 들었다. 물을 틀었다. 서툰 손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릇 하나를 닦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3배는 오래 걸렸다. 물도 너무 많이 썼고 수세미 방향도 어색했다. 헹굼도 좀 미흡한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말 한마디 없이 전달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았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뭔가를 느낀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게 그 방식으로 표현된 것 같았다. 나는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수세미 문지르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 아침 커피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다. 물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에 텔레비전을 켰다. 점심에 뭐 먹냐고 물었다. 가끔은 반찬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장을 보겠다고 했다. 목록을 받아들고 마트에 갔는데 두부 대신 순두부를 사왔다. 나는 웃음이 났다. 뭐라 하지 않았다. 순두부로 찌개를 끓였다. 어느 날은 내가 밖에 나가겠다고 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남편은 그래라고 했다. 짧고 단순하게. 어디 가냐, 몇 시에 오냐, 밥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 없었다. 나는 그 글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친구와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집에 늦게 돌아왔다.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냄비가 싱크대에 있었다. 나는 그 냄비를 닦으면서 피식 웃었다. 별것 아닌데 뭔가 가벼웠다. 서로 배우는 중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들렸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배운다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국면을 만났다. 신혼 때는 같이 사는 법을 배웠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 노릇을 배웠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둘만 남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그게 쉬울 리가 없었다. 우리는 30년 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는 집에서. 서로의 낮을 잘 모른 채로 살아왔다. 이제 그 낮이 겹쳤다. 낯선 게 당연했다. 나는 요즘 오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오전에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집에 있어도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남편은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알겠다고 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디 갈 데가 없는지 살짝 배회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모른 척 책을 읽었다. 그러다 남편이 스스로 답을 찾았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15분, 그 다음엔 30분. 나는 그가 나간 사이에 커피를 내렸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20분. 그 20분이 돌아왔다. 사소한 것 같지만 나에게는 작은 숨통이었다. 우리가 달라진 건 아직 크지 않다. 여전히 점심 메뉴로 잠시 침묵이 흐를 때가 있고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고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날도 있다. 남편이 내 일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살짝 서운해지는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들을 조금 더 빨리 말하게 됐다. 크게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말한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저녁은 간단하게 하자. 내일 오전에 나 약속 있어. 그 반찬 나도 별로야. 다른 거 해볼까? 별것 아닌 말들인데 그 말들이 쌓이면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다. 설거지는 아직 서툴다. 그릇을 제자리에 못 놓는 날도 있다. 그래도 이제는 밥 먹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하려고 한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그 작은 시도들이 고맙다. 나는 예전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기대했는데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다.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나는 50이 넘어서야 다시 배웠다. 퇴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남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새로운 시작, 남편의 쉬는 시간, 남편의 두 번째 인생.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건 우리 둘의 이야기였다. 남편이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달라진 일상을 다시 조율해야 했다. 남편이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시간 앞에서 어리둥절했던 것처럼 나도 처음으로 내 공간이 침범당한 느낌 앞에서 어리둥절했다. 둘 다 어리둥절했다. 둘 다 몰랐다. 그래서 서툰 게 당연했다.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결혼 생활도 결국 계속 새로운 챕터가 생기는 것 같다고. 신혼의 챕터, 부모가 된 챕터, 아이들을 보낸 챕터, 그리고 이제 이 챕터.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할까? 다시 둘이 되는 챕터.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다시 둘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챕터. 나쁘지 않다. 아직 완성된 건 아무것도 없다. 완벽한 답을 찾은 것도 아니고 갈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보고 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나를 다시 보고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을 다시 보는 중이다.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둘이서 텔레비전을 봤다. 남편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다. 그런데 그냥 앉았다. 소파에 나란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귤 하나를 까서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받아 먹었다. 그게 다였다. 특별한 대화도 감동적인 말도 없었다. 그냥 귤 하나. 그런데 그 귤이 이상하게 달았다. 우리는 아직 서툴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여전히 가끔 어색하고 서로의 리듬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은 날 남편이 말을 걸어올 때도 있다. 남편이 조용히 있고 싶은 날 내가 뭔가 물어볼 때도 있을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완벽하게 맞춰지는 건 아마 평생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이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냥 이 새로운 시간을 둘이서 함께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퇴직은 남편에게는 끝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둘에게는 시작이었다.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우리 둘의 두 번째 연습. 아직 서툴고 아직 낯설고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그래도 같이 연습 중이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요즘은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